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전문가 이은주입니다. 민신태님, 혹시 줄탁동시란 말 아시나요? 이게 뭐 들어본 적은 있는 얘기죠. 병아리가 부화할 때 이제 어미닭이 이제 밖에서 톡톡 치면서 그 병아리가 나오는 걸 돕는다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네. 병아리가 부화할 때가 되면 부리로 껍질을 톡톡 쫀다고 해요. 근데 어미닭이 신호를 알아채고 즉시 껍질을 깨트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돕는 게 바로 줄탁동시란 말이죠. 네, 병아리가 이제 껍질을 이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깨뜨려주는 것을 탁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미닭이 얼마나 병아리의 신호를 예민하게 알아채느냐인데요. 부화 직전 병아리는 부리가 되게 약해서 스스로 껍질을 깨트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밖으로 꺼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어미닭이 이를 놓치면 병아리는 알 속에서 죽게 된다. 네. 그 줄탁동시는 대개 아이의 재능 탐색을 적절히 해줘야 한다는 말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자성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의 신호나 조짐을 예민하게 알아채야 한다는 뜻으로 더 자주 생각하는 사자성어예요. 아이가 가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그때마다 전 아이의 미세한 줄의 조짐을 놓쳤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저 미세한 줄의 조짐을, 그러니까 안에서 톡톡톡톡 이제 인사하는 조짐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탁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쉽지는 않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모셨던 선생님이신데 학부모 이제 청취자분들께 탁하고 줄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고민을 탁하고 알려주실 박성지 선생님을 모시고 자녀 진로 상담을 이어갈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그 시간에 저희가 그 학부모님들의 사연을 직접 녹음 파일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상담을 요즘도 좀 어떻게 많이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요즘은 좀 지난해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변화되는 걸 좀 느끼시나요? 올해 들어서라든지 뭐 이런 것 중에. 학부모들의 고민은 뭐 여전하신 것 같고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제 겉모습으로는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 네. 또 어떤 상담을 받아가면서 네네. 또 이제 어떤 세상의 또 교육의 다양한 어떤 변화를 또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서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는 되고 싶은데 참 그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의 관습적이고 이미 학습되어진 것들에서 참 그 틀을 깨트리고 나오기가 쉽지 않으시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탁하고 나와야 될 텐데 못 나오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어쩌면 탁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우리에게도 누군가 필요하다는 말에 밖에 제가 아직 알껍질에 있는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게 또. 네. 오늘 그러면 요청하신 그 학부모님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고 계속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에 살고 있는 예진이 엄마입니다. 우리 딸이 특목고를 졸업하고 서울의 괜찮은 대학과 좋은 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취업 준비를 자꾸 미룹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며 천천히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도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는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을 자꾸 미뤄요. 요즘은 부쩍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아유, 상담 내용을 들으니까 부모님의 답답한 마음이 막 전해집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거의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도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이가 막상 취업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해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로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학부모님의 이제 사연도 그런데 이제 자녀도 우울하는 걸 보면 이제 아이도 우울하고 부모님은 답답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냥 사연일 뿐인데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느껴지죠. 좀 그렇죠. 네. 답답 이런 느낌이 좀 탁한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이였을까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에게는. 그렇죠. 네. 특목고, 괜찮은 대학, 좋은 과, 그에서 우수한 성적까지 굉장히 부러운 스펙들이다, 그렇죠. 네.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예진이가 좀 진로 결정을 자꾸 미루니까 참 엄마 입장에서 답답하실 것 같고, 네네. 또 요즘 또 부쩍 이렇게 예진이가 우울해하는 것 같고 무기력해 보이니까 더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참 예진이가 이것저것 알아본다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이렇게 쓰이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는데도 왜 자꾸만 이렇게 결정이 미뤄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예진이가 어떤 이 진로를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진로 의사 결정이라는 게 이제 정보를 조직해서 대안을 잘 검토한 다음에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모든 어떤 그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진이가 지금 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전공과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어떤 확신의 정도가 좀 필요한데 네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가? 어떤 그 부분에 좀 도움이 필요한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그쪽으로 조금 접근해 본다면은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애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요, 이걸? 장애라기보다는 이제 미결정을 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적으로 미결정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미결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발달적으로 미결정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결정에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주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유부단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주변에 한두 명씩 있죠. 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보를 다 모으고 다 대안을 탐색해도 그 마지막에 그 전기 충격 주고 싶을 때 있죠. 그래서 뭐 먹을까가 가장 그러니까. 고민이죠. 얘기 듣다 보면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디 갈까요? 이러면 진짜 전기 충격기를 끄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네, 그런 참 그 상대로 하여금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그런 성격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제 예진이 같은 경우는 그 의사 결정 단계에 어느 정도 좀 있는지 우리가 조금 파악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한 4단계로 좀 나누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 단계, 계획, 확신, 이행 단계로 나누는데 인식 단계는 아, 내가 지금 이제 결정이 필요하구나. 내가 더 이상 이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때구나라고 자기가 이제 인식하는 거, 그 필요를 인식하는 단계고 그런 필요를 다 인식하고 나면은 이제 계획을 한다라는 거죠. 아, 대안을 탐색하고 아, 내가 나의 어떤 생애 가치가 뭐지? 생애 가치.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나의 우선순위는 뭐지? 사람들마다 다 다양할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를 텐데 그런 내 가치와 우선순위랑 관련을 지으면서 어떤 것은 교체를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어떤 것은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나을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어떤 거는 제한하는 거. 이 부분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다 보면은 확신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것을 선택할 경우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좀 선택의 장단점을 명료화하는 시기가 이제 확신의 단계예요. 그런 장단점을 명료화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어떤 욕구 그리고 나의 가치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 선택을 내가 딱 하고 그게 이제 선택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그 진로 의사 결정의 네 단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 저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니까 제한다 그러죠. 4개 중에 2개 제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진이 사례를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어떤 학교, 어떤 대학, 어떤 과를 많이 결정을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명료하고 탐색하고 가치관을 정하는 그 과정을 스스로 결정해 보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정도 많이 해봐야 결정이 느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두 선생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을 이렇게 이제 겪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현주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어떤 가정 환경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네.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그런 결정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영향을 이제 우리가 받겠지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는 연습을 많이 한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계에서 결정이 좀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가족들의 영향도 또 가정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그 변수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쩌면은 또 예진이가 너무 잘해왔잖아요, 지금 그죠? 네, 등록고 좋은 대학과 우수한 성적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지나친 역할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선택하기 어려운. 나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부모님은 기대하실 텐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이렇게 결정을 미루는 이렇게 승승장구했다고 할 수 있는 아이들조차도 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런 거군요. 우리 민시태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래도 기다려주시는구나 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그래도 예진이 어머님께서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데 저였으면 제가 지금 예진이가 제 딸이거나 했으면 다 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춘아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쟁력이 있거든요. 경쟁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딱 보면서 다 그치지 않으시네. 나가면 통할 아이인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진이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보면서 기다려주시네 이런 생각 들어서 전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들으면서 이 예진이라는 아이가 이제 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그 초기 단계가 아닐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수는 있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결정 자체도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저도. 또 그렇지요. 뭔가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미 선택한 게 있지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예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과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뭔가 예진이가 삶에서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시초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부담감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역할 기대에 대한 그 부담감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예진이 같은 경우는 이 의사결정 과정 단계를 잘 거친다면은 조금 무리 없이 좀 진로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의 사례를 좀 되게 많이 또 들으시나요? 예진이 사례 말고 이제 실제로 있으시면서 어떤 결정이라기보다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겁내하는 그런 친구들의 어떤 상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으신가요? 참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 당사자 눈에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 성취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스스로는 그게 너무 작다고 여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경향의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마냥 그냥 네가 결정해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그 친구와 함께 발을 맞추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 눈에는 또 이제 그 타인의 눈에는 보이지만 본인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함께 탐색해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저도 고민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직장을 구할 때 내가 하는 걸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한창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을 갈 때 이제 친구들끼리는 뭐 걔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대학 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어디 들어갔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데를 갈 것이냐, 그러니까 돈을 쫓아갈 것이냐, 뭐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것이냐라는 그 갈등이 저도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머리로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라고,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는 선배가 그럴 땐 발로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무조건 직업은 발로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때 얘기를 했더니까 그 선배가 다 가봐.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회사, 그 회사 버스를 타고 가서 그냥 봐. 그럼 그 느낌이 있어. 네가 가면 행복할지 아닐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발로 다니면서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떤 했을 땐 괜히 고민하지 말고 머리로 보지 말고 그냥 발로 뛰라고 했던 그 선배가 되게 도움이 됐었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생 어떤 직업 전환을 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청년들이 직업을 구할 때는 자기가 평생 몸담을 직장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적어도 5번, 6번은 직업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쉽게 발을 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머뭇거려지고 미적거려지고 어떤 역할 기대, 자기 부담감 속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 속에 내가 한번 내 몸을 한번 던져보는 거. 아까 이렇게 우리 민 선생님이 발로 한번 뛰어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그렇게 부딪혀 보는 것도 어떤 그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로 의사 결정 말고도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제 학부모님 상담들도 하시니까 아이들한테만 어떤 결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어른들도 이제 성인들 상담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다양하죠. 다양한 고민들이 있지요.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동생이 이제 장애인 여동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오빠가 있다고 치면 그 오빠는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그런 이제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 거죠. 엄마 아빠가 죽고 나면 네가 이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오빠에게는 내가 이제 여동생을 책임져야 돼. 나밖에 없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담당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런 어떤 중압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면서 자기의 그 좋은 마음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된다거나 여동생에게 이렇게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한다거나 이게 가족이 아니라 짐이니까 짐이 되는 대상화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상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커리어,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결혼해서 자기 여동생을 돌볼 수 있는 그 배우자를 자꾸만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본인의 결정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대상은 따로 있는데 어떤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기 부담감, 역할 기대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택의 갈등들을 이렇게 이제 성인들 중에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진이라는 아이도 지금 이렇게 결정에 어떤 혼란을 겪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말씀이세요. 배우자를 얻게 될 때나 혹은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지금 하는 결정의 장애보다 훨씬 더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것이 이제 예진이의 인생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또 예진이와 같이 비슷한 대부분 우리 이제 학생들이 참 좋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거나 또 이제 절망에 빠져 있거나 무기력해하기도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좀 이런 단계를 밟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범주화해서 그것을 좀 명료화 시켜가지고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게 빈약하구나. 이제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상담한 친구가 교사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 상담사 외에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없는 게 직업에 대한 개념이. 네. 근데 실제 이 친구를 같이 탐색해 봤을 때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세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이제 확산적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조금 열어주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한국 직업 그 사전에는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14,000여 개 정도의 직업이 등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직업 중에 고작 3개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확산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나씩 제해가는 거 수렴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의 어떤 가치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제하다 보면은 내 안에 이거를 선택해야 되겠다.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손에 잡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해주신 직업 카드를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요. 직업 카드도 이용해봐도 좋고.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뭔가 이제 직업 진로를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말했던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양한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직업군이 나와요. 거기에 관련된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 세계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그 사이트로 찾아보는 거 아니면 우리 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내가 한번 가보는 거 거기에 어떤지 알아보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진이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진이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참 얘기가 끝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직업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학 이런 부분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진로는 당연한 거고 이걸 갖다가 근데 지금 저희는 예진이 같은 경우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이런 아이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학부모님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중학교 때부터 되게 많아지거든요. 어느 중학교 갈래, 어느 고등학교 갈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얘기까지 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예전 금성 광고처럼 10년을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중학교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민하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잘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참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지금까지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맞아요. 때마다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진학에 관련돼서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주로 부모님이 로드맵이 좀 되어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따라갔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이제 뭐 엄마 아빠 탓하고 탓하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할 수 있다면 좀 자녀와 함께 한번 그 자녀의 인생을 여행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부모가 선택지를 이렇게 제공해 주기보다는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학생 부모,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어디에 선택할 것인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거 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 경우는 이렇고, 이 경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또 이 경우는 어떤지라고 부모가 다 이렇게 썸머리에서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그 예진아, 너가 이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어떤 좀 좋은 점이 있는지, 아, 이럴 때 너의 어떤 능력과 가치를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진지하게 나누어 본다면은 부모가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고등학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줄탁동시 저희가 앞에서 방송 시작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사자성어인데, 이 줄탁동시와 같이 쓰이는 사자성어가 오이가 익으면 꼭지가 저절로 떨어진다는 뜻의 과숙체락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된 성장통을 겪는다면 봄이 되면 저절로 싹이 돋고 여름이 되면 과실을 맺는 자연의 순리처럼 건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함께해 주신 박성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